2번 문항 설명을 맡은 한국어문학부의 박재민입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문제 해설을 하기 전에 이 논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들에서 논술을 통해서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인재를 선발할 수 있지만 논술을 통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라는 것은 어떠한 글이든지 다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라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는 논술을 통해서 이제 뽑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글을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측정할 때는 또 글이라는 것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지문을 저희들이 구사를 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이제 뽑게 되는데요. 글의 종류라는 것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글들은 보면은 비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 있고, 또 어떤 글은 보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주제문이 적시되어 있는 그런 글도 있고, 또 어떤 글들을 보면은 생활에서 보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담은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할 때는 글을 읽을 때 어떤 비유가 나와 있다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잘 알아야 일단 논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글에서 비유가 없는 글에서는 중심 문장을 정확히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어휘도 일부러 적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휘력이라는 것은 그 학생의 독서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측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번 문항 같은 경우가 비유는 아니고 직접적으로 의미가 드러나 있는, 가령 동양의 고전, 서양의 고전, 그리고 현대의 어떤 사회과학적인 그런 글이 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사회과학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었던 겁니다. 비유적인 글은 이제 아무래도 동양의 고전이나 서양의 고전 쪽에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2번 문항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2번 문항에 장자가 나왔는데 무슨 매미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매미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매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 원관념을 찾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글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또 이제 어떠한 내용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또 우리들이 묻는 것인데요. 글을 표현한다는 것도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맞춤법은 정확히 구사하고 있는가도 하나의 평가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술을 준비해서 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채택이 되고자 할 때는 맞춤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을 일단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어휘, 정확한 어휘, 대학교 1학년 정도에 맞는 그런 어휘를 구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적인 수준도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문장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되도록 여러분들이 논술문을 적어야 읽는 사람이 그 뜻을 이해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장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적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요. 이제 그것이 지나면은 단락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주제문을 앞에 쓰고, 그게 제일 쉬워요. 주제문을 단락의 앞에 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서너 개를 씀으로써 한 단락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숙대 논술 같은 경우는 주로 세 문단 정도의 답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 세 단락 혹은 네 단락인데요. 그래서 중심 문장을 쓰고 뒷받침하는 그런 문장을 쓰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과 중간과 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논술의 계략적인 흐름이고, 모든 대학이 아마 그럴 겁니다. 모든 대학들이 다소 어려운 지문을 주고 여기에 있는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을 무조건 묻게 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그거 관계된 정보를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거기에 논술 시험지 답안지에 적느냐,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쓰시면은 계략적인 흐름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워낙 열심히 읽었을 테니까 내용은 크게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장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자가 동양의 우화예요. 우화라는 것은 뭔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되 그것을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우화예요. 그래서 장자나 다른 어떤 동양의 그런 글에서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읽었다면은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 세이겐인데요. 이분은 이제 현대 과학자예요. 어떤 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 지문도 같이 그렇게 이 과학자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말할 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칼 세이건의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어려운 과학적인 지식을 쓴 글은 아니지만 그러한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물었던 것이에요. 이 칼 세이건의 글에서 지구를 멀리서 보면서 작은 점 하나를 지구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은 작은 점 끝에서 끝으로 움직이는 정말 사소하게 짝이 없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 가에서 봤던 그 매미 역시 상당히 작은 존재지만 거기에 또 어떤 자기 세계가 있고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걸 물었던 것이죠. 김신식 선생님의 소상감정의 역습인데요. 이것은 이제 물을 때, 그래 우리가 논술 제재로 낼 때 동양고전의 인류의 숙제에 관해서도 내지만 때때로는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논쟁점이나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뭔가도 많이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의 트렌드죠. 소확행이 과연 가치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소확행이 유행이죠. 나는 큰 꿈이 없다. 조그만 것에 나는 만족한다. 그런 꿈이 있을 텐데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100명 다 따라야 될 그런 가치관인가? 소확행이 나쁜 점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점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인데, 이 소확행의 기본적인 의미를 다룬 것, 그리고 소확행이 이 또 다른 어떤 변이가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묻고자 했던 것이 이것인데, 궁극적으로 동양고전, 서양의 현대과학, 또 이것은 현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비평가죠. 비평가, 문화 비평가의 글을 배치를 해서 이 세 개의 글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을 추출하게 했고, 또 이제 여기에서는 뭔가 다소 또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위에 두 글에서는 야심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야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걷어내어서 대립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했던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맞고 틀리고는 여기는 없었어요. 다만 그냥 그러한 상황이 공통적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가를 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붕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 뒤에 또 이런 매미를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 붕과 매미, 붕은 굉장히 큰 존재로 그려졌고 매미는 굉장히 사소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매미의 가치관이란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느릅나무에서도 머물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난 것까지 가는가? 그래서 가까운 데 가는 사람은 가까운 데로 준비하면 되고 멀리 가는 사람은 먼 데로 준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깨달음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저 벌레는 뭔가 안다라고 했는데, 그 뭔가 아는 게 뭔지를 물었던 거죠. 무엇을 아느냐? 자기의 생활에 만족하면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인데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죠. 이런 문장인데, 우리는 하나의 점이다. 이 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공간이 넓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훨씬 더 멀죠. 근데 멀리서 보면 미국이나 여기나 바로 그 점 속에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이 큰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기쁨과 슬픔, 영웅과 비겁자, 아빠, 엄마, 발명가, 개척자, 성자, 죄인들,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인데, 보면은 이 먼지와 같은 작은 점에 산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분별되어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은 그렇게 분별할 필요가 없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대한 스테디움에서 우리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글이고요.
이게 이제 김신 선생님의 소확행이에요. 소확행이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가 읽었겠지만 앞부분은 매미와 그리고 매미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삶이에요. 작은 것에 나는 만족한다. 느릅나무에서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인데 뒤쪽에 가면서 이제 그러한 소확행을 실천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썼는데 하나가 사진작가고 사소한 사물을 찍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작품 세계를 펼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끝났다라면 이분 역시 소확행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나에게도 야심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뒤에 읽다가 보면은 또 이제 독립생활자 제이씨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소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뭐 경제적으로 적당히 먹고 사는 것이 당신들의 소확행이냐고 모르니까 그렇지 않다. 왜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진 야심을 이 없다고 우리를 규정하는가라고 이분 두 분은 굉장히 반발을 하죠. 그래서 끝에 보면 이제 그의 비판을 들으면서 사진작가의 말이 떠올랐다라는데 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확행의 행동에서 그대로 멈추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보다 더 큰 사회로 나가고자 하고 뭔가 욕망하는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욕망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가매미 나 스스로가 지닌 가치관의 공통점을 서술해라. 요구는 그거예요. 가치관을 포착해서 서술하라는 거예요. 가치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미의 가치관 이것이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첫 단락을 구성하죠. 그 다음 서술자가 지닌 가치관이 뭐냐. 서술자는 지닌 가치관 역시 너무 위대해지려고 노력하지 마라. 우리는 어차피 점속의 존재들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근거를 쓰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그것을 통해서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자기가 있는 그것에 만족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라는 것이 공통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통점 서술하고 그것을 통해서 독립생활자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다른 부분을 잘 쓰기를 바랍니다.